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문해력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반적으로 문해력이 낮은 건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20대를 정점으로 한 번도 문해력이 상승하지 않고 60대까지 쭉 떨어집니다. 다른 나라는 3, 40대의 문해력이 보통 정점입니다. 30대 중반을 기점으로 정점인데 우리나라는 20대가 정점이에요. 왜? 뭐 독서량이랑 뭐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는 뭐 명백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쭉. 뭐 롤러코스터 떨어지시 떨어져 갖고 5, 60대가 되면은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1, 2, 3위를 다퉈서 문해력이 어떤 정도냐? 문해력이 2급인데 글을 읽고 정상적으로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단계가 바로 문해력 2급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문해력 지옥에 살고 있죠. 우리가 문해력이 낮아서 생긴 또 다른 특이한 현상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또 뭐 나쁜 게 뭐가 1등이죠? 사기 범죄율이 1등입니다. 그러니까 딴 이렇게 범죄율이 있는데 우리는 특히 문서 관련 사기 범죄율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 이해를 못하니까 사기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해력 지옥에 살고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문해력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독서를 한다고 해서 막연히 문해력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자기 반성도 하면서 또 내가 독서를 하기 때문에 문해력 여러분 저절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뭐 상대적으로는 좋아지긴 하겠지만 아웃풋식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 토론도 해보고 합리적 댓글도 달아보고 합리적 서평도 써보고 뭐 여러 활동을 아웃풋식으로 해야지 진짜 문해력이 형성되지.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해질 거라는 착각은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아웃풋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기적으로 스스로를 일깨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댓글 창을 제가 하나 캡처를 해서 유튜브 썸네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뼈아대에서 고 작가님 영상에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거기 이제 뭐가 달렸죠? 고 작가님이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 이 건드리 박사님이 쓰신 MD입니다. 이제 메디컬 닥터죠. 이 책을 읽고 강연을 해주셨는데 이제 특정 부분은 읽는 게 더 확실하니까 왜? 이거는 이제 의학 전문 분야 아주 그 전문 분야가 특정 분야이기 때문에 고 작가님이 그냥 쭉 읽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왜냐면 읽어도 문제가 없거든요. 저작권이 우리 거기 때문에 이게 쭉 읽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독성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책에 이렇게 책을 나오게 하죠. 근데 어때요? 그거를 보고 어떤 분이 댓글을 뭐라고 다셨어요? 의사가 아니라서 신뢰가 안 간다고 댓글을 다신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인트로에 이게 의사가 썼고 건드리 박사라는 사람이 썼고 내가 그거를 설명해 주겠다, 읽어 주겠다, 내 사족을 붙여서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냥 이 사람이 의사가 아니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이 거기 이제 캡처에 잘렸는데 대댓글에는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쓴 거고 의사가 그러니까 고 작가님 대신 읽어주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써주십니다.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좋아요에 뭐 따봉도 찍혀요 심지어. 그래 나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평범해 보이는데 우리 도처에 놀려 있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개미 지옥처럼 문해력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랑 이 뭐지 5점 6원죽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 이제 오브라이언 박사죠. 이제 DC죠. 카이로프랙터 박사죠. 네, 닥터 오브 카이로프랙틱입니다. DC랑 MD가 각각의 다른 분야에서 쓴 책인데 맥락은 똑같습니다. 문해력이 있다면 여러분이 금방 알아채시죠. 그냥 강론에서 틀린 부분, 다른 부분도 조금씩 있어요. 왜? 여러분 연구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옳은 게 아니라 뒤집어질 수도 있고 강론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똑같지 않은 게 정상이에요, 사실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책 한 것만 읽고 내가 다 아는 것 마냥 우쭐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개독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건강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개독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거 개독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딱 아시게 돼요. 내가 건강 중에 어디 건강을 핵심적으로 잘 지켜야 된다? 어디죠? 졸꾸러기 여러분은 여기서 딱 대답을 하세요. 장 건강입니다. 그렇죠? 왜?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반 이상이 무슨 얘기죠? 장 얘기입니다. 장, 루스, 리키 것, 이제 리키 브레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문해력이 딸린 분들은 이거를 음모론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사기라 분들도 있어요. 자타칭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가평 잡밥 찌끄레기지만 제가 이용승 원장님한테 칭찬받은 기준으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츠하이머의 종말도 다 읽었습니다. 그 책은 좀 많이 어려워요. 그 책은 좀 알츠하이머에 국한된 얘기이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셨거나 알츠하이머 병에 이제 그 걸리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엄청 될 거고, 그건 좀 필요한 분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되게 알츠하이머에 되게 전문적으로 써진 책이기 때문에 일반 책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두꺼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일 브랜스 박사가 이제 알츠하이머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하나예요. 데일 브랜스 박사는 이제 그분도 MD입니다. 그분이 이제 뭘 발견했냐면은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게 여러분 알츠하이머가 걸린 사람들의 뇌를 나중에 해부를 해보면은 뇌에 까만 반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맨 처음에는 알츠하이머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원인이 아닌 건 밝혔어요. 그거는 알츠하이머가 생기면 생기는 까만 반점입니다. 뭐라고요? 베타 아밀로이드예요. 근데 그러면은 베타 아밀로이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아밀로이드가 변성이 되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죠? 아밀로이드에서 어디서만 만들어진다고 책에 나오죠? 장에서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죠? 쭉 그래서 그 아밀로이드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뇌에 가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데일 브랜스 박사가 여기 이분들 아니에요. 오브라이언 박사랑 건드리 박사가 아니고 데일 브랜스 박사가 치매를 어떻게 호전시키고 완치시키냐면은 그거를 안 거예요. 이 검은 반점이 안 생기면은 이게 원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알츠하이머도 안 생기고 호전이 되는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식습관이랑 생활습관, 운동습관 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만이 이 알츠하이머를 낫게 할 수 있다. 약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일반적인 자기가 알고 있던 의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장 루스 리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장에서 이따시만한 구멍을 찾아갖고 줄줄 새는 걸 찬 게 아니라 분명히 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이게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저기에서 이제 비비비비라고 나오죠. 당신은 뇌를 고치 당내고에도 비비비비라고, 그게 혈액 뇌 장막 손상인가? 아무튼 그렇게 브리치 어쩌고저쩌고 브레인 베리어 브레인 어쩌고저쩌고 블루드 베리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정확하게 뇌를 뚫고 지나가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추측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밀로이드는 장에만 있어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뇌에 왔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장을 뚫고 뇌를 뚫고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 문해력이에요. 문해력. 그 과정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의학 박사 하시는 분들, 뭐 의공학을 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겠죠. 언젠가 그게 조금 더 정확하게 밝혀지면은 뭐 우리가 더 알츠하이머를 호전시키거나 치료하는데 더 실마리를 찾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온 사실들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뒤집힐 수가 있어요.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기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모기가 말라리아로 진짜 얼마를 죽인 거야. 내가 그 숫자 나오는데 뭐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을 죽입니다. 그거를 알아낸 지가 100몇 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고 치료도 하는데 그럼 그때는 그게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그 당시엔 그게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어때요? 이게 의학 논문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임상학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체감을 했을 때 간헐적 단시간이니까 좋더라. 그다음에 뭐뭐뭐를 먹으니까 좋더라.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에 관심 있으면 꼭 2권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대표적인 문해력 지역이 뭐예요? 지난번에 제가 제주도 갔을 때, 제가 최근에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그 칼국수집 갔을 때 일이에요. 그냥 그거예요. 5명이 들어갔어요. 5명. 5명이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어때요? 한 5팀이 들어간 건데 거기에는 원칙이 뭐냐면은 바쁘니까 한 테이블에는 4명이 들어오면은 2인분씩은 시킬 수 있는데 2인분씩을 시킬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한 종류만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2인분 이상 시켜야 돼요. 그럼 어때요? 근데 우리 가족은 다른 걸 먹고 싶어요. 그럼 어때요? 테이블 나눠 앉으면은 저기서 2인분, 3인분으로 먹으면은 거기서 제시한 룰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때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더 많이 있는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그러려면 애초에 딴 사람들이 그렇게 주문을 못하게 밖에다 커다랗게 뭐라고 써놔야 돼요? 한 테이블에는 무조건 한 종류의 칼국수밖에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르게 먹을 수가 있어요. 왜? 둘이서 찢어져서 들어오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옆에다 크게 써놔야 돼요. 일면식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절대 다른 음식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크게 써놔야 돼요. 그렇게 써놔야 돼요. 그 다음에 찢어서 앉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찰싹 붙여서 앉아. 그렇게 합리적으로 미리 선 조건을 걸어놔야 들어와서 싸움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은, 상식이 있으면은 싸움이 안 날 일도 우리가 문해력이 낮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그냥 정말로 이 문해력, 제가 댓글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안타까운 사례가 너무 많아요. 나는 그게 제일 웃겨. 내가 진짜 최악의 댓글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나쁜 책은 없다는 댓글이에요. 그러면은 책 추천을 왜 받는 거예요? 그게 어떤 유튜버가 책 추천을 한 걸 제가 합리적으로 비판을 하니까 달리는 댓글들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그 유튜버가 추천한 책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쁜 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책도 좋습니까? 쿠폰북도 좋아야 돼요. 전단지도 좋아야 되고 다 좋아야 됩니다. 나쁜 책이 여러분 왜 없겠어요? 나쁜 책이 많죠. 그럼 그분들 환단고기도 되게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예? 왜 우리는 좋은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죠? 시간이 한정적이고 기회비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러분 인생은 무한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게 유한합니다. 무한한 거는 가능성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한한 가능성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유한한 인생에서 최대한 내가 효율을 짜내야 됩니다. 그러기에 좋은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일단은 너무 그 유튜버 추천을 받고 와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 보면 너무 터무니가 없어요. 저보고 책을 왜 안 읽어보고 책을 까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책 안 읽어봤다고. 저는 아마존 댓글을 보고 되게 합리적으로 비판을 한 거예요. 왜? 제가 하나만 읽고 했으면 되게 편협한 평가예요. 근데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아마존은 인공지능을 써서 가짜 댓글도 못 달리게 하고 그 다음에 아마존은 여러분 책을 산 날 킨들에서 그날 댓글을 달지도 못해요. 심지어. 그 심리적 장벽을 둡니다. 댓글에다가. 제가 킨들을 사서 댓글 달아보려고 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그거 뭐냐. 그러니까 저는 되게 거기 댓글들이 체계적이에요. 이 책이 왜 좋고 나쁜지에 대해서 되게 체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참 책이 좋네요. 그런데 따봉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는 뭐뭐뭐고 뭐뭐뭐 어떤 이유로 이 책이 나쁘다고 설명을 시작을 하겠다면서 쭉 서고 거기에 헬프풀이 찍히는 거 보고 말한 거라서 저는 누구보다도 객관적으로 책을 비판한 거예요. 그분은 혼자의 의견으로 추천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주관적으로 추천한 거고 저는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책도 안 읽어본 분들이 뭐라는 분들이 세계상에는 나쁜 책이 없다. 그러면 읽으세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선택의 자유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 대신 뭐예요? 결과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세상이 뭐 같네, 세상이 가평 작같네, 진짜 이 젓갈 같은 자식들 뭐 이렇게 여러분이 그거 욕할 그러면은 권리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상한 선택을 해놓고 여러분이 불평불만을 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을 했으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여러분 이게 문해력 지옥이라서 사실 대화가 안 됩니다. 당장 누구랑 우리가 대화가 제일 안 되죠? 가깝게는 아내, 그 다음에 뭐 친구들, 그 다음에 부모님. 대화가 잘 안 돼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왜요? 문해력이 낮기 때문에. 우리는 문해력 2급이라니까요. 우리가 평균 2점 몇 급일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젊은 세대가 좀 높으니까. 근데 여러분 40, 50대만 내려가면 2급입니다. 2급. 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글을 읽고 토론이 안 되는 레벨을 2급이라 그러는 거예요. 일단 근데 나는 더 안타까운 게 읽지를 않아요. 읽지를 않아요. 읽지 않고 그다음 유튜브를 봐도 이해를 못 해요. 유튜브를 봐도 이해를 못 하고 게시물을 봐도 이해를 못 합니다. 예? 저는 너무 많은 댓글을 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바뀌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는 전 딴 방법은 모르겠고 독서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졸끄러기가 잘 돼서 여러분이 뭐 종교적 언어를 빌려오면은 독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여러분이 제가 종교인 여러분들한테 항상 추천드리는 전도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예요. 그냥 뭐 신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신을 믿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전도의 되게 하급이 하급. 상급은 뭐냐면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안을 들여다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신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 신을 믿어서 저렇게 행복하구나. 그걸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전도를 하고 있는 거 어떤 전도? 독서 전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잘 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독서가 거의 뿌리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지만 그 뿌리에는 독서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독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래서 더 전도를 저는 그러니까 졸꾸러기 여러분들 상위 20%로 만들고 저는 뭐 상위 0.0000001%가 되는 게 목표죠. 그래서 밑바닥부터 쭉 올라오는 거. 제가 반도체 분야에서 박사를 받고 그쪽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 분야로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않는 분야, 그다음에 출판 분야, 그다음에 플랫폼 분야, 제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분야에서 공부를 통해서 어디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여러분이랑 이렇게 강론을 딱 세세하게 나누는 거예요. 이때는 이게
뻘짓거리였다. 이때는 이게 헛상각이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찍으면 좋겠네. 내가 올해 한 뭐 최악의 선택 3가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컨텐츠로 찍으면서 제가 몇 번 이전 제주도 컨텐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성공이란 거짓말을 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광고 수익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뻥이라니까요. 이 앞에 요런 운도 있었고 요런 운도 있었고 요런 운도 있었습니다. 운이 3개나 동시에 터졌습니다. 이걸 제가 말해드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말씀드리지 않은 거예요. 왜? 제가 모르는 운도 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문해력을 올리려고 그다음에 적어도 내가 문해력이 낮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깨닫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랑 그거를 계속 소통을 통해서 문해력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 개미지옥, 문해력 지옥에 빠져갖고 계속 이게 허우적대다가 죽을 거예요. 너무 피곤할 거예요. 예? 근데 당장 싱큐베이션만 가도 천국 같거든요. 문해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이 전혀 백그라운드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 연령 분포가 이렇게 되게 많이 펴져 있어서 딱 신청 평균 참가자 연령이 35살이에요. 우리 기대 수명이 뭐 80살이니까 거의 한 정 가운데입니다. 되게 우리가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런 분들이 생판 처음 만나서 엄청 행복한 집단으로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높은 문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단 여러분부터 문해력이 높아주시고 주변에 독서 전도, 문해력 전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를 헬조선에서 극락조선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